층간소음 때문에 고달픈데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나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체 이 층간소음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해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주거혁신실 뭔가 거창해 보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국민주거혁신실은 LH의 핵심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설된 조직인데요. 최근 국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저출생이나 층간소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같은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보다 면밀하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까지 신설이 된 건데요. 특히나 이 층간소음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층간소음 개선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는데요. 네. 바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민주거혁신실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많이 듣는 말,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체감입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제도, 정책들이 나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에너지가 저희 고객인 국민분들께 체감하시는 분야에서 발휘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체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법상 층간소음은 넓은 의미로 거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층간소음은 다시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는데요. 네. 직접 충격 소음이란 바닥이나 벽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전달되는 소음이라 하고요. 음악 소리나 TV 소리처럼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직접 충격 소음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바닥 충격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닥 충격음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 바닥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층간소음도 일종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보다도 참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소리를 듣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듣는 것보다 조용한 집에서 듣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네. 더욱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는 심리적인 환경 또한 층간소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원이 이웃집으로 명확하고 불만 대상이 특정되다 보니 더욱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달픈데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나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좀 실제로 조금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한 편일까요? 사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 법적 기준도 점점 높아져 왔고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품질이 높아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비싸면 더 튼튼하고 층간소음에 강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욱 많은 비용을 투입됐다면 소음이 덜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크든 작든 층간소음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특별히 민감한 걸까요? 층간소음 갈등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전체의 60%가 넘는 가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겪다 보니 갈등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집에서 맨발로 생활을 하죠. 이런 주거 문화 또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를 깔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음을 흡수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 특성상 층간소음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나는 조용히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은 도저히 정말 저 집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다르더라도 법적인 기준이 높으면 갈등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택법은 공동주택 건설 시 충족해야 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실내 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지을 때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성능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사업자가 지켜야 되고요. 입주 후에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민들이 준수해야 하는 활동소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활소음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배려와 이해심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소음이 전혀 안 들리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과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게 많습니다. 법 기준도 그렇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강화가 아니라 충분한 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법적 기준이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일명 발망치라고 하죠. 네네. 쿵쿵거리는 위층에서의 그 발소리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층간소음의 종류가 다양하죠. 네,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늦게 귀가하는 분들의 발소리라든가 새벽 시간에 믹서기나 안마기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개인 방송을 하면서 내는 소리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고요. 네. 밤낮이 바뀐 분들의 생활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소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하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시간인데요. 이때는 주간보다 5데시벨 강화된 소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지어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는 44데시벨이 기준이고 2025년부터는 41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야간에는 이웃들도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리 크기가 그 강화가 되어 있는 건데 혹시 바닥 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윗집 말고 다른 집에서 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바닥 충격음은 바닥이나 벽 고체를 진동시켜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 감쇄가 적어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데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아랫집에서 들리는 충격음이 바로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나 진동이 벽을 타고 다른 세대에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벽을 타고 들리는 바닥 충격음은 다른 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음, 구두 소리나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있고요.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음, 뛰는 소리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말하죠. 그렇군요. 사실 직접 층간소음을 겪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소음원이 반드시 윗집은 아니라는 건데요.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는 진동의 특성상 대각선의 이웃집, 심지어는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일 수도 있어요.
간혹 윗집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찾아갔더니 윗집은 빈집이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이런 오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귀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소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한 캠페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공동주택은 위아래 양옆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복수와 보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담긴 배려 조금이면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술적인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르면 복잡하지만 알면 사실은 간단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나왔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